이번 시간에는 12장 탄수화물 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 당신생 글리코젠 대사 5탄당 경로를 포함해서 10가지 엑스버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는 해당 과정을 포함한 전체 탄수화물에 대한 아웃라인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코, 당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라이시스는 분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탄당, 탄소 6개짜리가 탄소 3개짜리로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6탄당 하나가 탄소 3개짜리인 피로부산 2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 중에서 6탄당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 일부가 또 ATP를 만드는데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두 분자 ATP를 순수하게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혐기성 생태, 호기성 생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비탄수화물 전구체로서 글루코스를 생산하는 과정,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 다당류, 이제 동물에서는 주로 이제 글리코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일부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는 또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또 다른 방법인 5탄당 인상 경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전체적인 그 메타볼리즘 맵에서 이번 차트에서 다룰 해당 작용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보면 색깔별로 따라 가지고 이화 동화 경로를 표현하고 있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에 필요한 또 다른 탄수화물 대사 경로인 5탄당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봐주기 바랍니다. 결국 이 글루코스가 피로보산을 가는 과정은 그 옆에 빨간 박스로 처리해 놓은 6분자의 글루코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쳐서 2분자의 피루베이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29페이지 해당 과정의 개요입니다. 자, 물질 대사 중에서 해당 과정을 첫 번째로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 1번 이런 표현이 있고요. 2번 특별히 잘 알려져 있다 그랬고요. 3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대사 중간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패러그래프 당연하게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동물 세포 소식들 중에서 뇌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 글루코스 의존적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다른 종류의 당을 또한 사용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당이 해당 과정 중간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항상 우리가 메인 패스웨이로서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다당류 형태로 저장된 탄수화물이 어떻게 해당 과정에서도 사용되도록 바뀌는지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1번요. 해당 과정과 다른 경로와의 관계. 해당 과정은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면서 여기에서 두 분자 ATP를 생성한다 그랬죠. 총 10단계의 경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요. 글루코스에서 피부로산으로 가는 1단계 반응들은 그 옆에 있는 그림 12.5로 다시 또 함축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글루코스가 3탄당 3탄당 인산으로 바뀌네요. 6탄당이 3탄당으로 먼저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ATP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투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탄당 2인산 2개가 결국은 이제 피로부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 피로부산으로 바뀌면서 네 분자 ATP가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ATP 입장으로 봐서는 두 번째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가 NADH 두 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오른쪽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이런 포도당이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의 기질에서 세포막 안으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작용이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이 피루부산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세틸코에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이 차트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다. 물론 산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산소가 없는 경우라면은 미토콘드리아에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거는 이제 에탄올이나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두 단계의 과정을 간단한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생략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 처음에는 ATP가 소비되는 단계, 그래서 에너지 투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분해된 인산기가 당에 와서 붙는 겁니다. 당에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당 인산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6탄당이 2개의 3탄당 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마지막 5개의 반응들은 에너지 회수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2개의 3탄당 인산이 고에너지 화물로 바뀌게 되겠고요. 이 화물은 4개가 되죠. 4개가 되어서 4개의 ATP를 만들어내게 되겠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다까지 이 표를 보고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호기성 생물 안에서 해당 과정은 글루코스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되는 과정 중에서 1단계에 해당하게 되겠고, 2단계는 피루부산이 아세트코엘로 산화되며 3단계가 이제 시트루산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 그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 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이제 일어나죠.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요. 해당 과정은 아미노산 및 다른 중요한 대사산물 생성을 위한 또 생합성 중간체의 공급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동화적이면서 이화작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TP 생성 및 시트루산 회로의 기질 생성 이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현기성, 호기성으로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있네요. 해당 과정은 오래된 대사 경로로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지구 대기권에 산소를 공급하기 이전부터 발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해당 과정은 현기성 조건에서 일어나야 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요. 그 다음에 기질이 산물로 변환될 때 기질의 산화 상태에 순 변화가 없어야 했겠죠. 그 다음에 산화 도중에서 기질에서 전자가 상실되게 되면 이 전자는 전자 수용체로 이동되면서 전자 수용체 자체는 환원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11장에서 배운 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림 12-2에서 나와 있듯이 글루코스에서 피루부산으로 변환되는 과정, 이것들은 글루코스의 탄소들을 산화시킨과 동시에 두 분자의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킵니다. 해당 경로가 현기성 조건에서 일어나려면 전자들을 전자 수용체로서 이동시켜서 생성되었던 NADH를 NAD 플러스로 또 재산화시켜야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일정 농도의 NAD 플러스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NAD는 다시 NADH로 변환이 되는데 사용이 될 것이고, 이거는 다시 또 NAD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락트산균은 전자를 피루부산으로서 이동시켜서 NADH를 NAD 플러스로 재산화시키며, 그 다음에 락트산 탈수소 효소, 락틱 디하이드로게네이즈 LDH를 통해서 피루부산을 락트산으로 환원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에 간단한 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금 앞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피루부산이 있죠. 이 피루부산이 락트산 탈수소 효소의 존재하에서 락트산이 바뀌는데, 그때 NADH가 NAD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은 발효작용의 일부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발효작용은 탄소 기질이 산물로 변화될 때, 그 다음에 산화 상태에 순 변화가 없는 에너지 산출 대사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정상 발효 중에는 글루코스의 6개 탄소 모두 락트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락트산으로 변환이 된다 하면서 별표가 있네요. 아래에 페이지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 이상 발효를 수행하며 또 한 개의 락트산만 생산이 되고, 다른 3개의 탄소는 한 개의 에탄올과 또 한 개의 이산화탄소로 변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요. 6개의 탄소 모두 락트산으로 변화되며, 이는 치즈를 만드는 데도 이제 이런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알코올 발효 중에는
피브르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에탄올로 환원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NADH가 NAD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락트산 탈수소 효소 반응과 유사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발효 과정이 각기 다른 생물내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그중 많은 종류가 식품 및 화학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트의 알코올 발효는 맥주 제조업과 그리고 제과 제빵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알코올 발효는 에탄올과 이산화탄소의 기포를 또 주류에 산출하고요. 제과 제빵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빵을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 증발하게 되겠죠. 우리 뭐 여러분들 술빵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만드는, 요즘 가끔 길거리에서 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술 냄새가 나죠. 물론 나중에는 에탄올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발효 과정은 아세트산, 식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프로피오닌산, 이거는 치즈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데도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응용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간장 산업, 간장 같은 경우에도 누르 곰팡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락틱 애시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락틱 애시드가 어떤 종류의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뭐 치즈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개념은 뭐예요? 공통적인 개념, 중요한 내용이에요. NADH가 뭐로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NAD 플러스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응용 바로 옆에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효작용들은 단순히 다른 종류일 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 앞부분에 산출된 NADH는 전자수용체로의 전자이동을 통해서 NAD 플러스로 재산화되어야 한다는,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는 세포가 현기성 조건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계속 ATP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NAD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NADH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 같은 데는 근육, 특히 이제 골격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호기성 상태로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NADH가 ATP를 만드는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예로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림 12-3을 보게 되면은 정상 발효, 알코올 발효, 그 다음에 부탄디올 발효라고 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글루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물이 다 다른 것이죠. 정상 발효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락트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알코올 발효는 당연히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부탄디올 반응은 또 다른 종류의 물질인 부탄디올, 이거는 이제 코코아나 버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플라스틱이나 살충제의 정부체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식품 산업에서는 버터, 코코아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따로 붙인 것이고요. 공통적인 개념은 뭐예요? NADH가 NAD 플러스로 이 개념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330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동물세포들은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피루브산의 산화가 생산보다 빠를 때마다 정상 발효를 수행한다. 격렬한 운동 중 골격근 세포는 현기성 상태에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얻는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운동하는 속도만큼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호흡작용, 즉 산소와의 반응을 통한 영양물질의 산화 분해 및 에너지 방출을 하는 세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세포들 안에서는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로 산화되면 아세틸코에는 시트르산 회로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발효, 자, 이런 발효하고는 부패하고는 달라요.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뭐 발효하고 제가 정의를 내려놓고 부패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테라그래프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먹는 김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발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발효 과정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 발효. 좀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정상 발효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딱 우리가 젖산 발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젖산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똑같고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발효.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 두 분자의 탄소를 가지는 에탄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331페이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기 전에 330페이지 마지막을 보면서 3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에너지 추가 생성을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재산화되며 이걸 14장에서 배울 거예요. 전자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전자 수용체인 산소로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하는 세포 내에서 글루코스에서 피루부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호기성 해당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해당 과정의 기회 중에서 호기성과 현기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네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A. 자, A는 전체는 메타볼릭 맵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얗게 표현해 놓고요. 그걸 확대해서 A 하얀 부분을 확대해서 B와 C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와 C의 차이점은 뭡니까? 산소가 있을 경우에와 없을 경우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산소가 있는 경우에 뭐가 만들어지죠? NADH가 만들어져요. NADH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자전달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C 같은 경우에는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3 해당 과정의 화학적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0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단계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진행 과정을 아래에 1, 2, 3로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행 과정, 제일 첫 번째 진행 과정은 글루코스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글루코스의 인산기가 먼저 붙어지는 과정입니다. 인산기가. 그래서 글루코스의 인산기가 더해지면서 인산기 전달 전위가 낮은 화물로서 산출된다. 이걸 우리가 재단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2로 보게 되니까 인산기 전달 전위가 낮은 중간체들은 인산기 전달 전위가 높은 화물로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3단계는 에너지 산출을 하는 인산기 전달 전위가 높은 화물의 과수분해는 결국은 ATP를 생산하는 화학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 인산기가 더해지고 이것이 결국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바뀐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 12.4는요. 해당 과정의 계열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 단계의 반응이 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놓아야 할 그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해당 과정 크게 에너지 투자기와 에너지 회수기로 나눈다 그랬고 각각은 5가지의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잘 봐주세요. 1번 글루코스 오른쪽에 이제는 그 해당 과정 관계되는 순서가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 글루코스부터 피루부산까지의 케미컬 스트럭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6탄당이 들어왔어요. 6탄당이 이 글루코스입니다.
첫 번째 6탄당이 들어왔을 때, 자, 여기는 에너지 투자기예요. 한 분자 ATP가 ADP로 바뀝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인산기가 어떻게 됩니까? 인산기가 글루코스 6번째 탄소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루코스 6인산, G6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인산화에 관여하는 카이네이즈와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합니다.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가 이제 인산기가 붙었어요. 인산기가 하나 붙었어요. 그 인산기가 붙은 것이 두 번째 뭐가 되죠? 이성질체화 효소입니다. 이성질체화는 뭐죠? 케미컬 스트럭처의 전체적인 폼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섯 번째에 붙어 있던 인산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이제 글루코스 6인산 이성질체화 효소에 의해서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플락토스 6인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루코스 6인산이 이제 플락토스 6인산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탄당의 구조에서 탄소 구조가 고리가 오각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탄소 하나가, 인산기가 붙어있는 탄소 하나가 뻗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플락토스 6인산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관여합니까? 플락토스 6인산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 포스포플락토카이네즈입니다. 이러고 알아주기 바랍니다. 포스포플락토카이네즈에 의해서 ATP가 ADP로 바뀌면서 인산기가 하나 더 붙죠. 어디에? 1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1번과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플락토스 1번, 6번 인산기가 두 개니까 2인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까지는 인산화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즉 ATP가 투자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락토스 162인산 FB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알도레이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절단이 되어버립니다. 반 쪼개지는 거예요. 반 쪼개지는 거예요. 탄소 6개짜리가 각각 반 쪼개지면서 각각 3개짜리의 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갭이라 표시되어 있고요. 또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이 우리 생체 내에서 또 다른 패스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걸로 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은 이성질체화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두 분자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2라고 되어 있죠. 2. 이거는 숫자가 두 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토인산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지 않고 다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가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성질체화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반응을 거치면서 6탄당이 3탄당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인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두 개의 인산기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ATP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투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각각 한 분자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3탄당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각 두 분자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은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인 6번째 반응, 산화와 인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산화와 인산화 과정을 거쳐요. 자, 이 과정에서 보니까 두 분자의 NAD, 그 다음에 두 분자의 인산,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져요. 자, 인산기가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인산기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에 1,3 비스 포스포 글리세롤산으로 바뀝니다. 자, 위에 보니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은 뭐예요? 세 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었죠. 6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산기가 하나 더 들어와요. 그 인산기는 1번에 와서 붙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숫자가 다 2죠. 왜? 글루코스는 한 분자지만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은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반응은 전부 다 곱하기 2로 일어나는 거예요. 곱하기 2로. 그래서 앞에 2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반응 6번은
두 개의 NADH 및 높은 인산기 전달 전이 에너지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인산기가 와서 붙기 때문에 고에너지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글레시아르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입니다. 탈수소 효소가 여기에 관여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7번을 볼까요? 7번을 볼까요? 조금 전에 여기에서 인산기 두 개가 들어와서 전이 에너지가 높은 화합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온전한 좀 더 스테이블한 에너지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즉 ADP에다가 인산기를 전달시켜 줍니다.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이 곱하기 2로 일어나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때 관여하는 요소와 포스포글리세르산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포스포글리세르산 카이네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3포스포글리세르산입니다. 즉 1번에 있는 인산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자의 3포스포글리세르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3포스포글리세르산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성질 체화 요소에 의해서 1번에 있던 탄소가 2번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렇죠? 2번으로 이동해 가요. 2번으로 이동해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다음 단계는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탈수작용이죠. 에놀레이즈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와서,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있는 케미컬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H2O가 하나씩 각각 사라지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해진 케미컬 스트럭처를 가지죠. 두 번째 탄소에는 인산기는 여전히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포스페놀 퓨르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피루보산으로 바뀝니다. 뭐가 없어짐으로 해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피루보산이 없어지죠. 피루보산이 만들어지죠. 인산기는 뭘 만듭니까? 두 번째 ATP를 만듭니다.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피루보산 카이네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 10번, 그래서 두 번째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기에서는 두 번째 ATP가 소비되지만은 에너지 회수기에서는 두 번째 ATP와 또 뭐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인식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 표를 완전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